네, 신부체험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저희 채널은 이제 잘 이해되시죠? 어떻게 해서든 신부 온도 37도를 유지하자라는 이야기죠.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십사 하고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 콧볼에 난 여드름에 관련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그 궁금증을 풀어봐 드리고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는 제가 직독 직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읽으면서 이분의 문제점, 또 왜 이러한 여드름이 발생했는지 그때그때 분석해 드리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콧볼에 난 여드름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여드름으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약 3주 정도 전에 왼쪽 콧볼에 볼록한 여드름이 생겼습니다. 자, 볼록한 여드름이죠. 함몰이 안 되고 왜 여드름은 볼록하게 되죠? 제가 그랬죠. 여드름은 염증성 피부 질환이죠. 자, 염증은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생겼다.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간다? 모공이 다쳤다. 모공은 왜 다친다? 신분도가 내려가서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응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응력이 강해질 때 윤기가 되겠죠. 볼록하게 튀어나오겠죠. 자, 여드름은 구진성, 농포성 막 생기죠. 구진, 농포 왜 생기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응력이 강해져서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여드름처럼 시간 지나면 가라앉겠지 하고 있던 중 2주 정도 전에 노란 면포가 생겨서 집 앞 피부과에서 여드름을 짰습니다. 자, 여드름을 짰다라는 의미는 그 노응을 제거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드름을 짜는 순간 피부에 자극이 갔죠. 그럼 피부 온도는 어떻게 되죠? 더 올라가는 거죠. 현재의 면포는 없어지겠지만 또 피부에 자극을 줬죠. 자극을 주는 순간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응력은 또 강해지겠죠. 자, 노란 면포를 짰으니 볼록하게 올라온 여드름도 금세 가라앉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맞습니다. 금세 가라앉을 수 있죠. 근데 이게 2주일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 볼록하게 콧볼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피부에 자극을 주는 순간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고 응력은 더 강해지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짠 거는 온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쪽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또 튀어나온다라는 이야기죠.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여드름 면포를 짜면 볼록하게 올라왔던 게 금방 가라앉았었는데요. 맞습니다. 가라앉을 수 있죠. 자, 그때는 얼굴로의 열 쏠림이 좀 줄어들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드름은 생겼지만 얼굴로의 열 쏠림이 줄어들면 면포는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볼록한 게 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쿡 짰으니까 좀 가라앉을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콧볼에 볼록하게 올라와서 가라앉지 않는 여드름 때문에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거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까요? 아니면 가라앉지 않고 평생 흉터처럼 볼록하게 올라와 있기도 하나요?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얼굴로의 열 쏠림이 강해지면 더 볼록하게 생길 수도 있고요. 다른 부위에서도 구진이나 농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가 아니고요. 왜? 열 에너지는 중첩 교차가 되거든요. 차들이 막 몰리게 쏠리게 되면 막 더 정체가 되잖아요.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에너지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죠. 왜? 신분도가 낮으니까요. 모공이 다치니까요. 모공이 다치면 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렸고 그쪽으로의 열 에너지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해지면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고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는 부위의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면포가 생긴 거죠. 자, 거기에 면포도 어떤 노폐물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피지라든지 하얀 피지, 노란 피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피지를 없애려고 짜게 되고 자를 수가 있는데 실은 짜는 순간
그 온폭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드름 흉터가 되는 겁니다. 심한 경우는. 하지만 또 응력이 강해질 때는 또 구진이나 농포가 생기니까 이거는 무한 반복이죠.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죠. 자, 그렇다고 면역 억제제를 쓰거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게 되면 여드름은 금방 또 진정이 되죠. 왜? 신분도 피부온도 둘 다 낮춰버리니까요. 근데 신분도가 낮아지는 거는 환자는 인식을 못 한단 말이죠. 측정할 수도 없으니까. 하지만 피부온도가 내려가니까 표면 장력, 끌어당기는 힘은 강해지고 밀어내는 힘은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볼록한 게 사라지고 여드름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신분도가 더 낮아지니까 모공은 더 낮춰버리고 피부온도는 더 올라가니까 그러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써야 되는데 쓰면 쓸수록 신분도는 더 내려간단 말이죠. 그럼 약물의 부작용은 더 강해질 거고 너무나 장기간 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의 근본적인 치료를 말씀을 드린다라면 여드름 치료 또한 당연히 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은 응력이 강해졌다. 응력이 강해진 것은 피부온도가 올라간 결과죠. 그래서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는 낮춰야 되고요. 왜 얼굴 쪽으로 열이 쏠렸을까요? 바로 모공이 닫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공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자, 피부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피부 온도를 낮추려고 하면 모공이 닫혀버리고요. 모공을 열려고 하면 피부 온도는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피부 온도를 낮추면서 모공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고요.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게 되면 신분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가요.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증상은 완화되지만 신분도가 내려가니까 또 모공은 더 닫혀버리잖아요. 어떠한 약물도 아이스팩도 사우나도 도움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대로 간다라면 계속 가라앉지 않고 볼록하게 더더욱 다양한 부위에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단지 여드름뿐만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이나 모낭염이나 주사비나 안면 홍조난 다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왜? 열 에너지가 쏠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것뿐이겠어요? 열이 관절로 쏠리면은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열 에너지의 쏠림 현상을 빨리 치료해 줘야 되는데 피부 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여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낮아져 있는 이 코어 템퍼러처를 정상적인 온도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게 심부 온도 37도를 유지할 때만이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모공을 열게 돼요. 바로 그때 모공은 심장에서 가까운 데서 먼 쪽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손발로 열이 사지 말단으로 쭉 가게 되면 상체 쪽으로의 열이 쏠리지 않습니다. 그럼 상체 부위, 얼굴 부위의 피부 온도는 내려가게 되겠죠? 자, 모공은 열리게 되고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유일한 방식은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한의원에서는 항시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온중 산안지제, 또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 해표지제,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청열 해독지제를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피레토탕이나 피레토환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약재를 쓰면서 환자분들은 절대적으로 내 생활 환경 속에서 심부 온도는 낮추지 않아야 되고요. 피부 온도는 높이지 않아야 되고요. 모공은 닿지 않도록 생활 습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한 하나하나의 관점은 제가 연구한 생화학이라든지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 있어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그때마다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분도 콧볼에 난 여드름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여드름 치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피부 관리는 그거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죠. 치료라고 할 수가 없죠. 관리죠, 관리. 관리는 평생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여드름이 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관리는 치료가 아니죠. 치료를 하셔야죠. 자, 이제 이 여드름 또한 항시
피레토 3대 치료 원칙이라는 거 있죠. 꼭 심번도 올리고 피번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함으로써 이 염증 치료, 피부 질환 치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이 콧볼에 난 여드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